안녕하세요. 은예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있습니다. 콩 찍고 들어가시면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환경 구성이 좀 많이 달라졌죠. 왼쪽에 있는 도구들, 필요한 아이들만 간략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은 속성 창만 간략하게 보입니다. 위쪽에 위치했던 옵션 창들도 다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CS6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모난 단추 누르시고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환경으로 똑같이 구성을 바꿔줍니다. 모든 도구들이 다 눈에 보이고요. 패널도 컬러부터 레이어까지 몽땅 다 보이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창문도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 최근 버전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문제풀이를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하나의 부 메뉴들을 옵션 바꿔가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메뉴들을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바꿔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타입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Show Font Name in English가 V체크 해제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한글 글꼴인데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보이게 되면 찾기가 곤란하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십시오. 단위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을 거고요. 글꼴이나 선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좀 맞게 그려주고 싶은데 그 가이드라인 색깔이 배경 색깔과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컬러도 바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이렇게 밝은 거, 어두운 거 본인이 보시기 편한 걸로 골라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이렇게 나눠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에드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첨문을 혼자 넓게 쓸 거니까 V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주시되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밉스와 하이트 100에 80입니다. 컬러 모드 CMYK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트. 작업하실 때에 이렇게 개체들 배치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 배치할지는 가이드라인에 뽑으셔야 될 텐데 안내선들이 있으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면서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개체들마다 색상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색상부터 먼저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와치 패널에 색상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저희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들만 따로 그룹핑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컬러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컬러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이름 뭐로 줄래? 라고 물어보는데 이름은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시험 보는 동안에만 잠깐 쓸 거니까 GTQ라고 임의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종이 하나 보이는데요. 색상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 값을 CMYK 형태로 그대로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상을 넣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요 색깔에서 저 색깔로요 라고 표현된 거는 그라디언트를 얘기해요. 여기 찻잔을 보시면 그라디언트 색상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색상을 뽑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라디언트 색상 하나를 선택했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있을 텐데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 색상이에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다시 스와치 패널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어서 우리 거 그룹에다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라디언트 색상들이 있는 곳에다가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쓸 색상들만 따로 뽑아 놨습니다. 개체를 그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개체를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부터 먼저 뽑도록 할까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하겠다 라고 가이드를 뽑았고요. 일립스 이용해서 원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개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색깔 채워주는 거라고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때다 엘립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정원을 그리실 때는 쉬프트 눌러서 그려주시고요. 색상을 정하시면 되겠죠? 크기가 너무 클 때는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 왼손 쉬프트 눌러서 크기를 비율 깨지지 않게 조절해 가면서 배치하세요. 배경이 되는 친구들은 이 정도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이 배경들은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게요. 찻잔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일립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크기 늘리거나 줄일 때는 스케일 툴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오브젝트의 패스의 오프셋 패스 이용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값은 안쪽으로 플러스 값은 바깥쪽으로 크기가 늘어날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크기 가늠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녹차는 요만큼만 찰랑찰랑 채워져 있고 싶어요. 그 두 개는 나누면 되겠죠. 펜 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위치 찍으시고요. 선만 만들 거니까 이렇게 선만 있어요. 그 색깔은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죠. 아무 색깔이나 해서 구분이 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이 찻잔과 그 찰랑찰랑 차 있는 녹차 부분 나눠줘야 되니까 패스파인더를 불러내시면 될 텐데요. 혹시 패스파인더가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 꺼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숨어있던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나눠주십시오. 디바이드라고 나누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가 됐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녹차 부분만 따로 선택할 거니까 선택을 해제하시고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아랫동네만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랫부분만 따로 선택이 되네요. 찻잔도 일립스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찻잔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뽑아놨던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레디얼로 되어 있지 않고 리니어 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패널을 보시면 선형이 아니라 요거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레디얼입니다 라고 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색상이 반대로 보이네요. 자, 짙은 색깔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리버스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깥쪽이 이렇게 짙은 색으로 안쪽은 흰색으로 채워지는 거 확인 가능해요. 차자는 위쪽이 이렇게 둥글 필요는 없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위쪽은요 라고 따로 선택하시고 쭉 구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찻잔을 아래쪽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아이는 순서가 좀 뒤로 갔으면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레인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브링트 프론트라고 해서 제일 앞쪽으로 와라. 샌드 투 백이라고 하는 건 제일 뒤쪽으로 가라. 한 단계씩 앞으로 한 단계씩 뒤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단축키들 보이시죠? 컨트롤을 눌러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누르시면 순서가 한 단계씩 앞뒤로 옮겨질 거예요. 저는 한 단계씩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네모가로
가운데로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여러 개를 동시에 개체 선택하시고 나면 위쪽에는 옵션에서 위치, 얼라인 메뉴가 보일 겁니다. 가운데를 중심 맞춰줬고요. 합쳐주도록 하죠. 유나이트. 나뭇잎의 경우도 역시 일립스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길쭉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뾰족하게 양쪽을 좀 찝어주도록 할까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끝자락에 앵커 포인트 툴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아래쪽도 뿅 찍어서 뾰족하게 수정할 거고요. 일부분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이고 이 친구는 조금 피해 볼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양쪽 옆구리만 슝 당겨주시면 나뭇잎 모양 만들어지겠네요. Alt 눌러서 당겨주시면 복사도 가능합니다. 다시 그리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물방울 반짝거리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 주시고요. 그 친구들 두 개가 서로 어긋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빼주시면 되겠죠. 반짝이는 하양이와 없어질 까망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겠습니다. 반짝이는 부분만 남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펜툴 이용하실 때에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입니다. 시작점을 여기라고 찍어 줄 거고요.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반복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끝자락은 당겨주시지 않고 그냥 찍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직선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곡선이 필요하다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색상이 흰색입니다. 굵기가 1포인트짜리예요. 언급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만 점선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 점선에 대해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그 친구를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할까요? 쇼 옵션 하시게 되면 점선으로 만들어 줄 테다 라고 하는 대시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 대시의 기럭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굉장히 기럭지가 길어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숫자 값을 작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느낌을 살려주시면 되겠네요. 꽃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다가 그리게 되면 또 찻잔들이 자꾸 걸리적거리죠. 작업이 다 끝났고 더 이상은 손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그때그때 잠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물방울 만들었을 때와 똑같죠. 펜 툴 누르시고 앵커 포인트 뾰족할 부분 선택하시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둥그러야 될 부분들 옆구리 조절하시게 되면 꽃잎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꽃잎이 8장이니까 회전하면서 추가하면 되겠죠.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트.
어디를 중심으로요? 요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부분 여기가 중심입니다 라고 Alt 클릭하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45도 각도로 기존에 있던 아이 이렇게 45도로 틀어지는 거 확인.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죠? 카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꽃잎 만들어질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할 때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BC D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반복해서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리본을 그리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리본의 끝자락의 경우에는 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뾰족하게 해주도록 할까요?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친구 중에서 Add Anchor Point라고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으시게 되면 점이 하나 추가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점을 당겨주시게 되면 뾰족하게 리본이 만들어지네요. 리본의 끝자락 잘 만들었으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키겠습니다. 리플렉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돌려주세요. 로테이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보일 거고요. 중심을 어디다가요? 여기 가운데쯤이요 라고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리본이 생깁니다. 순서 정리하세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습니다.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클리어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눈금자도 저희의 제작을 위해서 잠깐 켜놓은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하게 되면 바로 눈금자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 파일의 이름은 주고 왔으니까 그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끝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약간 다르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은 16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120입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크레이트. 눈금자를 꺼내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쇼 룰러 컨트롤 R입니다. 색상들 필요한 아이들을 먼저 뽑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요 오른쪽에 있는 패턴으로 써먹을 요 친구에 대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패턴을 먼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란을 뽑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고 이렇게 당겨주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색상들 필요한 아이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스와치 패널에서 뉴 컬러 그룹이라고 하시게 되면 시험에서 필요한 GTQ의 사항만 하나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추가하도록 할까요? 뉴 스와치에서 CMYK 값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현재 필요한 색깔 요 두 가지만 먼저 뽑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요 녹차잎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펜툴 시작 지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도착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마무리.
다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만들어질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점 하나하나의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뽑아놓은 핸들의 기럭지도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대강의 윤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쪽에 요만큼 파여 있는 부분은 따로 그려서 빼내시면 돼요. 펜도구 다시 들겠습니다.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곡선이니까 쭉 당겨 주시면 곡선. 도착 지점은 여기요 라고 클릭했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곡선, 도착 지점은 여기요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색상은 임의로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요만큼을 파내겠다라는 의미로 작성을 했으면 이제 요 친구에 대해서 패스파인더 이용하셔서 빼시면 될 텐데요. 패스파인더가 혹시라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개체를 몽땅 선택하시고 빼주세요.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잎사귀 하나 만들어지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의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될 때는 그 핸들이 뽑혀 나온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 리우기도 해요. 녹찻잎을 다 그렸습니다.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라고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셨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메이크 만들어다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패턴 만들어진 형태가 다닥다닥 붙어서 적용될 거예요 라고 보여지지요.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녹찻잎이라고 넣을게요. 배치가 되는 형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라고 던 해주시게 되면 작업이 끝났을 거고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패턴 등록된 거 보이시죠? 스와치 패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찻잔도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가이드란을 다시 뽑을게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 지우겠습니다. 찻잔에 여기 받침 보이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그려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 끝자락만 쭉 당겨주시면 모서리가 살짝 뾰족해지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나머지 찻잔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모서리의 둥글기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지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의 둥글기 조절 가능할 거고요. 윗부분은 요만큼 날려버리도록 할까요? 사각형을 하나 얹어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겠습니다. 오브젝트를 그리실 때에 이렇게 안내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건 스마트 가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옅은 연두색이 있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적당히 주시고요. 프리뷰로 깜빡깜빡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두께 값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양쪽 끝자락을 콕콕 집어주시면 뾰족한 나뭇잎 모양이 될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회전도구 로테이터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라고 하는 반사 도구가 있을 거고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기준점 잡을 수 있게 Alt 누르고 콩 찍으시게 되면
점이 이렇게 기준점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아, 그쪽이 맞구나 라고 기존에 있던 건 복사가 되어야 되겠죠? 카피. 잘 만드셨으면 쉬프트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선택하시고요. 적당한 크기, 위치 주십시오. 복사할 때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되죠. 반복할게요. Ctrl D.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커지고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찻잔까지 잡히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찻잔은 이제 더 이상 손질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찻잔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잠가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이제 선택되지 않지요? 나뭇잎만 적당히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개체 순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레인지 순서를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샌드 투백 맨 뒤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개체들의 잠금을 풀으실 수도 있어야겠죠. Unlock All이라고 하게 되면 잠겨있던 아이들 다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찻잔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가이드란 지울게요. 왼쪽에 있는 제품 포장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되겠죠? 작업에 필요한 색상을 다시 뽑겠습니다. 미리 다 뽑아 놓으면 어디에 필요한 색상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요. 문제에서 화살표로 색깔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밝은 거 그리고 커피색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깔이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의 색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 고르시면 되죠. CMYK 모드로 선택하셔서 색상 넣어주세요. 만들어진 색상은 스와치에다가 가져다 놓을 텐데요. 요 색깔은 단색들만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디언트 있는 곳에다가 옮겨 주셔야 색깔이 들어갈 겁니다. 패턴으로 색깔을 한번 더 씌워줘야 되겠네요. 기본 깔려 있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복사해서 넣도록 할게요. 너다라고 셀렉션 툴로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같은 위치에 그 앞에다가 복사하는 건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F예요. 컨트롤 F 누르시면 똑같은 위치에 그 위에다가 얹어주는 겁니다. 얹어진 친구는 패턴으로 채우도록 할 거예요. 녹찻잎이라고 하면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간 게 확인될 텐데 녹탄잎이 굉장히 커 보이죠?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위치는 그 위치 그대로 크기만 줄일 거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얼마만큼 줄여드릴까요? 라고 퍼센테이지 나와 있는데 그 값은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개체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어서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OK 눌러서 패턴 정리는 끝났고요. 개체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거리지 않도록 배경이 되는 친구들은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가져갈 거고요. 순서를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단축키를 좀 외우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합쳐줘야 되는 친구들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죠? 뒤쪽이 구멍이 빵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흰색 부분들만 먼저 선택하셔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얀 부분들을 합쳐 줄 거고요. 유나이트
녹색 부분의 경우에는 구멍이 뚫리도록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구멍 빵 뚫려서 뒤쪽에 잎사귀들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만큼은 구멍을 빵 뚫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짙은 색의 아이들은 한꺼번에 합쳐 줄 거고요. 유나이트. 여기에서 구멍 뚫릴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뒤쪽에 나뭇잎 비쳐 보이죠? 색상에 대해서 투명도를 60%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은 오퍼시티 주시면 됩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값을 100%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 60%로 낮추게 되면 뒤쪽에 녹찻잎이 비쳐 보이죠. 커다랗게 걸리적거릴 친구들은 위치가 확정되고 나면 오브젝트를 그때그때 잠가주시는 게 작업에 유리해요. 동글동글이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글이 커다랗게 그려줄 거고요. 색상을 채워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꽃처럼 동글동글 퍼져나가야 되니까 돌릴 중심점이 이 정도 되겠죠? 선택하시고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하게 되면 중심점이 여기에요. 라고 빨간 점 찍히는 거 확인되시죠? 8개니까 45도 각도로 카피하게 되면 복사가 되겠죠? 컨트롤 DDDDD 안쪽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게 되면 원 하나 커다랗게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들은 몽땅 다 잡으셔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 합체.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쪼그라드는 건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간격을 얼마나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프리뷰 깜빡깜빡.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선에 대해서는 그 굵기라든지 색깔만 나와 있는데 점선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너무 넓거나 좁으면 대시의 값을 쉬는 갭의 값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찻잎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이렇게 그냥 가져다 놓으면 선물 상자 밑에 깔리니까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단축키 쓰시기를 권합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하나는 짙은 색의 그림자처럼 또 하나는 옅은 색의 오브젝트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리본 만들어 주세요. 그라디언트 색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고 싶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레디얼 색상이 반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죠. 리버스 직접 선택 툴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를 살짝살짝 조절해 주세요. 반대쪽 리본의 경우에는 그대로 반사시켜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잡아서 반사시킬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요거랑 저거랑 이라고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반사하겠습니다. 리플렉트 알트 여길 중심으로요 라고 중심점 찍어주시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성되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쓰시면 되죠.
나머지 봉투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겠습니다. 봉투에 필요한 색상들도 뽑아보도록 할까요? 봉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그릴게요. 그림자처럼 보이는 부분은 위아래를 분리를 해주도록 할까요?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봉투 부분과 선 부분을 같이 선택해서 디바이드로 나눠주시면 위아래로 분리가 될 거예요. 위쪽에 있는 부분만 따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윗부분 분리된 부분만 색깔을 짙은 색 적용하시게 되면 그림자처럼 보이게 될 텐데요. 순서를 좀 정리할까요? 리본을 달겠습니다. 브러쉬 부분에 대해서는 차콜 펜슬이라고 되어 있지요. 브러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들으시고요. 일단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쫙 하고 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려진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이름을 차콜 페더라고 되어 있는 거, 저희는 지금 차콜 펜슬을 찾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닌가 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 라이브러리에 모여 있으니까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어디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면 일단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아무거나 불러오세요.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고요. 거기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콩콩콩 찍어보시면 얼추 비슷한 아이들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돼요. 모양으로 유추가 가능하지만 이름으로 보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3줄이 누르셔서 이름으로 보여주세요. 리스트 뷰라고 하시게 되면 이름으로 빠르게 찾으실 수도 있겠네요. 브러쉬를 들어서 나머지 마저 그리고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죠. 두 아이를 모두 다 쉬프트 눌러서 선택할 거고요.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을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스트로크는 1입니다. 색깔은 흰색이에요. 이 친구는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가지고 올 때마다 좀 불편하니까 그룹으로 좀 묶여 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시면 대충 선택해도 한꺼번에 잡히니까 드래그하기가 편하겠네요. 개체가 거울로 반사시켜 준 것처럼 대칭시켜 주는 거 리플렉트 툴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를 쓰시게 되면 중심점을 우리가 잡아주지 않고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될 거예요. 요것도 나쁘지 않죠? 오케이. 포장지에 대해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삐져나온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포장지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보일 텐데요. 제일 위쪽에다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다가 얹어 놓으시고요. 자, 요 포장지만큼 나머지 삐져나간 부분은 버리도록 할 텐데요. 이 친구가 지금 두 개로 그룹이 묶어져 있죠. 그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거를 잘라줄 수가 없어서 한 덩어리로 합칠게요. 하나로 합쳐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한 덩어리로 합쳤습니다. 요 포장지 모양대로 저희의 제품들 요거하고 저거하고요 라고 시프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 쌍둥 잘려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림자 효과 줘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포장지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 친구들은 그룹으로 묶지 않게 되면 따로따로 개체가 그림자가 져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림자지길 원하니까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개체들 선택을 하셔서 그 친구만큼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줬고요.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 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림자 지는 거 보이시죠? 그룹으로 묶지 않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본 따로, 제품 따로, 따로따로 그림자가 질 테니까 너무 산만해져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다 끝났고요. 빠진 것들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쓸데없이 보이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눈금자는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게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면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이름은 처음에 지정해줬던 그 이름 그대로 쓸게요. 저장.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용지 사이즈가 A4 용지 세로로 서 있는 형태로군요. 세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겁니다. 210에 297 사이즈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컬러 모드 CMYK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룰러스 켜놨고요. 맨 뒤쪽에 배경으로 써먹을 메쉬 툴에 대한 이야기가 있군요. 종이를 하나 만들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사이즈도 정해져 있네요. 210에 210짜리 사각형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셔서 210에 210이라고 크기를 정해주도록 할게요. 색상들은 미리 뽑아놓는 게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스와치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있는데요. 내가 따로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룹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쉬 툴을 쓰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색상 하나 정해줬고요. 여기에서 밝은 부분이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 두 군데죠. 메쉬 도구를 선택하셔서 이 부분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쉬망이 선택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밝은 색상으로요 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밝아졌네요. 이 아랫부분도 라고 선택을 하셔서 위치를 찍어주시면 밝은 색깔로 지정이 되는 거 확인될 겁니다. 더 이상은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커다랗게 오브젝트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볼을 등록하기 위해서 찻잎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찻잎에 필요한 색상도 추가하도록 하죠. 찻잎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꼭 용지 안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바깥쪽에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저는 이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펜도구 이용해서 대강의 모양을 만들고 나중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뭇잎에 명암이 들어간 부분은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돼요. 펜 툴 이용하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나이프 툴 이용해서 쓱싹 하고 잘라주시면 되는데, 요만큼이요 라고 오브젝트의 바깥쪽에서부터 칼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인맥 부분도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펜툴이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펜슬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그려질 거고요. 그 선의 색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다 만드셨으면 요만큼을 이라고 심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패널로 가셔서 만들어져 있는 심볼 말고 내가 새로 만든 거 질질질 끌어다 갖다 놓으시게 되면 추가로 등록이 될 겁니다. 이름은 찻잎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까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던 친구들은 굳이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요거는 구석에다가 옮겨 놓도록 할게요. 배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맥이 이렇게 출렁출렁 들어가 있는 친구가 제일 밑에 깔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연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선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채워주는 색상을 뽑으시면 되겠죠. 나머지 산들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이 편하신 분들은 펜툴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연필이 편하신 분들은 연필로 그려주세요. 산에 있는 요 선들의 경우도 펜툴 이용하셔도 되고 연필을 이용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하십시오.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굵기와 색상으로 적용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배경이 끝났고요. 구름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일리스트 이용하셔서 하얀 구름을 얹겠습니다. Alt 눌러서 몽글몽글 구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쭉 만들어주세요. 배경으로 깔리는 친구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잠궈주시는 게 좋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를 락을 걸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블렌드 툴 이용해서 색깔이 부드럽게 노랑에서 흰색으로 변화되는 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노란색 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하얀색 선을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그 두 개의 선을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드에 대해서 색상이 이렇게 선의 두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계가 15단계다 라고 했으니까 단계도 맞춰주셔야 되겠군요. 블렌드 툴 들으시고요. 시작하는 건 요 하양이부터 끝나는 건 요 노랑이입니다 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색상으로 이렇게 블렌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단계를 원하는 거니까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단계로 하고 싶습니다. 스텝이라고 옵션을 바꿔줄 거고요. 15단계요 라고 하게 되면 문제지와 똑같이 이렇게 블렌딩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자락이 이렇게 모질한 부분들은 선이 짧아서 그래요.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짧은 선은 쭉 당겨 주시게 되면 길게 채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바짝바짝 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선택하실 거고요. 지나가는 부분을 쭉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에 대해서도 지정이 되어 있죠. 16포인트 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로 그린 선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 몇 개 없죠?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떠요. 거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왼쪽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직관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이름으로 찾으셔도 되고 모양으로 찾으셔도 되고 보는 방법을 리스트 뷰로 할 건지 썸네일 뷰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결과물 보시고 비슷한 위치로 다시 한번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좀 위치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볼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로 등록한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 5개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심볼 도구 선택하시고요. 심볼 패널 열으셔서 요 녹차잎을 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뿌려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하나씩 하나씩 콕콕 찍어서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뿌려주실 적에 혹시라도 개수가 너무 많이 뿌려졌다 싶으시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개수가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들어진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심볼 스프레이 툴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형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얘네들은 좀 꺼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으로 나와라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도구가 이렇게 따로 나타납니다. 쉬프터 이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내 마음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사이저를 누르시게 되면 콩콩콩 찍을 때마다 커져요. 반대로 줄이고 싶습니다. 역시 왼손의 도움 받죠. Alt 누른 상태에서 콕콕콕 찍으시면 작아지기도 합니다. 방향을 돌려볼까요? 스피너 이용하시게 되면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방향,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끝자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색상을 보아하니 갈색이 파란색이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스테이너를 이용하시게 되면 색상을 더 씌울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필 컬러를 스와치 패널에서 아무 색깔이나 골라보시면 이렇게 색상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색깔, 푸른색을 원한다, 갈색을 원한다 라고 하면 스와치에서 찾으셔서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콩콩콩 찍어주시게 되면 색상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색상이 너무 짙어 보인다 싶을 때는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크리너 뿅 찍을 때마다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흐려졌다 싶을 때는 Alt 눌러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과 크기, 색깔 맞춰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에 대한 언급 맞춰줬는데 모양이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건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옵션 보시고 볼록하게 꾸겨줄 테다 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물과 비슷하게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전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필요한 색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에 대한 색상들 나와 있죠. 색상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전자의 몸통 보니까 색깔이 그라디언트죠. 색상을 뽑겠습니다. 주전자의 손잡이를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줄 거고요. 오브젝트 같은 간격으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안쪽으로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 값을 쓰시면 됩니다. 퓨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두께 값으로 얘를 표현해 줄 건지 정하시고요. 주전자의 뚜껑 여기 부분은 약간 휘어진 것 같이 보이죠? 효과를 주면 되겠네요.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구겨지는 워프가 있을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밴드값 조절하시면 어느 정도 구겨줄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크기를 적당히 줄일게요. 이 부분은 좀 잘라버리는 게 좋겠네요. 주전자의 몸통 부분 분할할 것들은 펜 툴 이용해서 다 그려줬습니다. 쉬프트 이용해서 분할할 선과 주전자의 몸통 같이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룹을 풀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일부분들만 따로따로 색상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주전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이펙트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주전자 부분만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펙트 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이펙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미리 보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그림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개체들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잠겨져 있는 모든 친구들은 락을 풀겠습니다. 오브젝트에 unlock all이라고 해서 주전자보다는 심볼로 적용해줬던 요 나뭇잎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순서를 arrange, bring to front라고 해서 주전자보다 위쪽에다가 개체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볼 정의했던 요 친구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네요. 이제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커다란 사각형으로 클리핑 마스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210에 297이라고 하는 용지 사이즈와 똑같은 사각형 만들었습니다. 용지에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할 거예요. 몽땅 선택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락이 걸려져 있는 게 없는지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쫙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글씨 써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끝나겠네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께서 옵션 확인하셔서 꾸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장하실 때에 안내선이나 눈금자는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클리어 가이드 그리고 룰러스에서 눈금자는 꺼주세요. 하이드 룰러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처음에 이름 줬던 그 이름 불만 없습니다. 오케이 저장하셔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2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펜툴 사용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연필이나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무난하니까요.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